소액 경매부터 월세까지 경월쌤입니다. 매달마다 월세 받고 싶은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월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가나 고시원처럼 돈이 왕창 많이 들어가는 투자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액으로도 월세 만드는 방법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소액으로 월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주의할 점도 함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별로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시원도 요즘 인기가 많죠. 그리고 다가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있을 거고요. 요즘은 또 에어비앤비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에어비앤비나 뭐 단기 임대, 뭐 3, 4맴2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상가에는 사무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이 하시는 물건들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하고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한 낙찰가 기준으로 상가 2억 정도면 낙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출이 90% 요즘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90% 받는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도 받고 회수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투자금은 그래도 한 2, 3천 정도면 한번 조그만한 상가를 도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니룸으로 한다고 해도 권리금이 요즘 다 존재를 하거든요. 인수를 하고서 인테리어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은 정말 1억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종 투자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진짜 다가구예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 정말 수익률을 정말 마법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투자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처음에 보증금 세팅하기 전에는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정말 투자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원으로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채당 세팅하는데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형주택, 오피스텔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세금이라든지 이런 주의할 것도 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뭐 스터디 카페, 단기 임대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에어비앤비 요즘 인기가 많은데 외국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나 스터디 카페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거는 모든 건 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가 잘 돼도 옆에 또 더 잘 된 애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내가 포인트를 잡지 않는 이상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매 물건으로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검색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정 가격은 1억 5천만 원으로 저는 세팅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이런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월세를 세팅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 이제 원룸이 많고 그리고 건물 가액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감정 가격은 1억 5천 1억으로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으로 해놓고 유찰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해주시면 됩니다. 유찰 1회는 왜 넣지 않냐면 이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찰 2회부터 하면은 반값부터잖아요. 거의 반값에 가져와야지 이게 현금 흐름용으로 세팅했을 때도 이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찰 1회는 건너뛰시고 유찰 2회부터 4회까지 해주시면 되고 유찰 4회 횟수만 따로 검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일주일치를 검색을 하면은
325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이 물건 개수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별로 이거를 다 세팅하려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나온 그런 물건들을 저는 주로 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물건은 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1번부터 301호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지금 62개 물건이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찰 횟수는 3회고 지금 감정가 대비 34% 무려 3분의 1 토막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이에요. 일단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입지는 지금 선부역이 여기 있고요. 지하철이 여기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뒤로 이쪽에 빌라 단지 안에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로드뷰로 보면은 지금 보이는 이 건물 전체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주차 시설도 자주식으로 괜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죠. 외관도 지금 2012년식이에요. 2012년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리고 전용 면적도 거의 뭐 한 개 호수당 한 20제곱미터 돼요. 20제곱미터면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크기가 원룸치고는. 그래서 입지상으로도 요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다이소도 있고, 권리 분석 보면은 최선 순위가 2013년도 근저당권이 최선 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60개 모든 호수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전부 다 호수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명도 대상인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지는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월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수준을 보면은 아까 여기 저희가 경매 물건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원룸으로 월세 체크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3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은 500에 30만원, 뭐 300에 33만원, 500에 30만원, 이쪽도 보니까 뭐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500에 30만원, 300에 30만원, 그 정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00에 35만원, 뭐 이렇게 수준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은 뭐 약식으로 월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니까, 뭐 임대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임대가를 보니까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보다도 준공연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다 열세적인 그런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에 30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500에 30만원 이상은 확실히 받을 것 같은데, 해당 물건 근처로 월세 물건을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임대 시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500에 30, 그 원룸 월세 올리셨는데, 그 네. 근처로 그 경매 물건 하나가 저기 홍제로 원룸이 나왔어요. 도원 스위트빌이라고. 네, 그 네. 2012년식인데 그 전용 6평에서 뭐 7평 요 정도 사이인데, 소장님께서 올리신 것보다는 연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500에 30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혹시 월세를 맞출 수 있을까요? 500에 40이요. 500에 40만 원 정도요? 그러면은 월세는 잘 빠질까요, 소장님? 네, 월세는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500에 3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경매 물건 지금 최저가로 받았을 때 임대 수익률이나 레버리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최저가가 2,600만 원이었잖아요. 월세는 500에 30만 원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임대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절대 수익률하고 레버리지 수익률이 있거든요. 절대 수익률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버리지 수익률은 내가 대출을 사용하고 그리고 보증금까지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세팅되는 실제 투자금 대비 월세가 얼마나 되냐 수익률을 구한 건데요. 대출 80%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탁 대출로 해서 방 공제는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취득세랑 인테리어 해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명도 비용이랑 기타 비용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절대 수익률은 대출을 안 받았을 때잖아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2,600만 원, 취득가, 그리고 뭐 경비들 5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 투자금은 2,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서 매월마다 30만원씩 월세를 받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30만원 곱하기 12 하면 1년간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할게요. 360만원, 그리고 내가 들어간 비용이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절대수익률이 13.8%가 나옵니다. 절대수익률 기준으로 13.8%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실. 절대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레버리지 수익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수익률은 2600만원 플러스 500 마이너스 500 그리고서 대출이 80%죠. 대출이 80%니까 1080만원 마이너스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520만원이고요.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월세는 30만원인데 마이너스 대출이자 내야 되잖아요. 2080 곱하기 대출이자는 5%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86,000원 대출 이자가 86,000원이 발생이 돼서 매달 나에게 남는 돈이 21만 4천원이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레버리지 수익률이 21만 4천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56만 8천원이 남고요. 나누기 내가 들어간 돈이 52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49.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내가 대출 받고 2년이면은 내 돈이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법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인데요. 이런 투자법을 하면은 첫 번째는 비과세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은 포기한다. 깔끔하게 포기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세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업로드 했잖아요. 법인으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 세금에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는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매매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매수자에게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의 금융이 조금 부동산에 한해서 좀 대출이 좀 경직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런 투자가 이제 다세대 기준인데 오피스텔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투자법을 추천드리는 분이 있으신데, 일단은 은퇴를 하신 분들, 그러면서 내 집이 하나 있어요. 내 집 하나 있는데 이거 어차피 뭐 양도 차익이 크지 않고 어차피 이거 하나 난 팔 생각이 없어. 근데 난 좀 월세가 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적합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오답이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거지, 뭐 이 투자는 틀렸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소액 500만 원을 가지고도 월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소액 경매부터 시드를 불려나가서 월세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액 경매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경매를 해서 시드머니를 불려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 다음 투자는 아파트 장기 투자,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가구나 아니면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하나의 거쳐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경매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